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2차 전지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 모르면 크게 후회합니다. 2차 전지가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하락이 멈출 건지, 반등은 언제 할 건지, 어디가 저점인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이 결정적인 이유 오늘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그냥 무료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뭐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2차 전지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모르면 크게 후회합니다. 일단은 이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에코프로 하락세가 상당히 격하다라는 거죠. 에코프로의 추락은 어디까지? 개미들, 말 그대로 투자자들이 상당히 지금 멘탈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10% 하락한 62만 원에 장을 마쳤고요. 에코프로가 종가 기준 60만 원대로 내려온 건 4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50만 원을 유지하던 기업이 지금 60만 원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 포스코 퓨처엠도 8.9%, 그리고 배터리 제작사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약 10% 이틀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 큰 하락세가 2차 전지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또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보유 주식 중 일부를 누군가가 제3자가 무단으로 매각한 사실에 대해 공시를 했고요. 세 차례에 걸쳐 이 전 회장의 에코프로 보유 주식 2,995주가 매각이 됐고, 그 결과 이 전 회장의 지분율은 18.84%에서 83%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이상한 공시도 뜨고요. 그 다음 최근에 2차 전지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니 에코프로, 포스코,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2차 전지 기업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그게 상당히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2차 전지의 급격한 하락의 원인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거지, 이런 원인 말고 진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세 가지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미국 자동차 노조 파업입니다. 이 영향이 지금 국내 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무슨 영향 끼치는데 라고 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UAW라고 하고요. 전미 자동차 노조입니다. 이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이 확대되고 있고요. GM 인기 SUV 공장에 5천 명이 추가로 파업하기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UAW 전미 자동차 노조는 9월 15일부터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완선차 업계 빅3에서 동시 파업을 시작했고요. GM의 텍사스 공장 노조가 파업에 동참하면서 규모가 불어났으며 파업 참가 인원이 약 4만 6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총 인원이 한 17만 명쯤 된다라고 봤을 때 정말 많은 인원이 지금 참가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왜 파업이 지금 장기화됐냐? 왜냐하면 9월 15일부터 진행이 됐고 아직 협상을 못했다라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임금 협상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우린 이만큼 원하는데 우린 이만큼 줄 수 없어에 대한 부분이 좀 서로 의견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미 자동차 노조는 완성차 업체 3사의 향후 4년간 임금을 40%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만 원 받고 있으면은 140만 원 주세요라고 요구를 한 거죠. 작은 요구는 아닙니다. 상당히 좀 이 성장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높게
요구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진짜 40%를 받고 싶어서 40% 인상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40% 안 줄 걸 알기 때문에 40%다. 20% 줄게. 오케이. 그럼 30% 협상 봅시다를 하려고 40%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30%를 얘기했으면은 20%에서 협상을 받겠죠. 그래서 GM은 우리 20% 줄게. 스텔란티스는 21.4% 줄게. 포드는 23%를 줄게라고 하면서 맞섰고요. 너무 적은데 하면서 입장차가 좁히지 않고 협상은 난항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화됐다라는 거죠. 40% 주세요 해서 한 30%면 해볼 만하겠는데 생각했는데 자꾸 21%, 20%, 23% 같은 소리 하니까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사실상 대한민국의 이 2차 전지 기업들이랑 무슨 영향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진짜 문제입니다. 왜 이게 문제냐? 장기화가 배터리 불안감을 고조시킨다라는 건데 GM은 전기차 배터리 공장 노동자를 UAW 협약 대상에 포함하는 등 노사의 요구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기차를 만드는 이 노동자들이 임금 협상을 하는 건데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 노동자, 배터리 공장 노동자까지도 UAW 전미 자동차 노조의 협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공장에서도 이제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GM이 협상을 오케이 동의하자마자 LG 엔솔과 GM의 배터리 합작법인 얼티엠 셀즈는 UAW와 협상한 후 미국 오하이오 공장 근로자 임금을 16.5달러, 이게 평균입니다. 원래 이 16.5달러에서 25%를 인상을 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의 20달러쯤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5달러에서 한 20달러까지 올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UAW는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게 될 약 19,600만 명의 근로자들의 노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사람까지도 노조에 들어와라. 우리 임금 올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 대한민국이 영향돼 있는 거는 사실상 전기차를 만드는 공장이 아닙니다. 어디에 연관돼 있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거죠. LG 엔솔, 삼성 SDI, SK온이 영향가 있는 거는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입니다. 근데 그 합작사에 들어가는 노동자 그리고 인건비가 설비 가격 등 북미 배터리 공장 증설 비용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비가 원래 한 100만 원 정도였다면은 이 인건비가 UAW에 포함하게 되면서 이 인건비를 한 16.5달러 고정으로 보고 있었는데 아니다. 이거 노도 들어오면서 얘네도 20% 30% 올려줘라. 그러면서 한 2, 30%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순이익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게 뭐 진짜입니까? 영향이 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영향이 있더라. 보시면 자동차 빅3가 배터리 공장에도 완성차 공장 임금 계약을 적용하면 장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거죠. 아니 늘어나봤자 뭐 얼마나 늘어나겠어 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배터리 공장, 전기차 공장이 아닙니다. 배터리 공장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시간당 16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오하이오주 16.5달러 그게 딱 평균이에요. 근데 이 노조 표준 계약에 따라 시간당 받는 금액을 올린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조가 원하는 대로 올려준다 하면은 32달러 비용이 2배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정비로 이 전기차 공장 운영하면서 이 정도 고정비를 내면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수주를 하면 이익이 이만큼 남겠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인건비가 2배로 뻥튀기 되면서 이익률과 모든 것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이건 당연히 큰 악재다. 그냥 노조 때문에 생산을 못한다가 아니라 인건비가 뻥튀기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점심의 질과 제공 여부 혹은 시간당 임금이 1달러만 높아도 몇 천 원 차이만 나도
다른 곳으로 출근하는 등 생산직 근로자 이탈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민감한 상태고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았을 정도가 됐을 때는 사실상 공장이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이거는 사실상 이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M이 협상을 했죠. 오케이, 배터리 노동자까지도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러다 보니 포드나 스텔란티스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 저기는 해주는데 왜 우린 안 해주냐? 나 절로 간다. 여기서 얘기하죠. 차이가 있으면 공장 옮기겠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비용이 올라가고 순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공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지금 공장이 중요한 게 아니냐? 앞으로의 공장이 중요합니다. 이게 다 합작 공장이거든요. LG 엔솔, SK온,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가동 중인 게 지금 보이는 게 세 개밖에 없어요. 가동 중, 가동 중, 가동 중인데 나머지 언제 2024년, 25년, 26년, 25년, 25년, 26년, 25년, 25년, 27년, 26년이에요. 그러니까 가동 중인 거 제외하고 앞으로 가동될 것만 하더라도 몇 개냐면은 대략 한 10개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10개가 가동도 하기 전에 예상한 순이익이 줄어들고 예상한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상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비용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주가가 조정받게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합작 공장이 앞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인건비가 2배로 증가하는 리스크가 생기다 보니까 좀 하방 압력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트럼프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미국 다시 트럼프의 시대는 올 것인가라는 걱정인데 2024년 11월입니다. 한 1년 남았죠.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들 가운데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며 선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화당은 지금 트럼프가 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공화당에서의 후보자는 트럼프가 될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차, 2차 토론에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50% 안팎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 정도로 지지율이 높다라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4개의 사건 91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랑 관계없어요. 내가 안 했어요.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모두 부인하다 보니까 사법 리스크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럼 사법 리스크 문제도 없어. 공화당에서 지지율이 너무 높아. 그럼 사실상 뭐다? 이번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분위기가 흘러나오는 거죠. 왜? 바이든보다 지지율이 높나요? 여론조사 결과 내년 대선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49%. 그러면 사실상 트럼프가 몇이냐?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의 지지를 얻어 오차 범위 이내인 1포인트 차이입니다. 뭔 소리냐? 49%, 48%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현재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전 대통령인 트럼프 지지율이 48%나 나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무슨 가능성?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더라. 아니 근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거랑 2차 전지랑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트럼프의 발언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트럼프 리스크가 여기서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각종 연설과 SNS 등을 통해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언급합니다. IRA가 뭡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을 위해서 또는 미국과 연관돼 있는 기업들만 보조금 지급하겠다라는 이 전기차 법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IRA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내 2차 전지 기업에 수혜를 주고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조금 더 이득을 주는 법안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도 IRA 때문에 미국에 진출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 전기차는 미국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과 소비자 모두에게 재앙이다라고 누가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고요. 연일 목소리를 높이는 중입니다. 이 정책으로 전기차는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미시간주의 위대한 자동차 산업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RA를 욕하고 있다는 뜻은 전기차 2차 전지를 욕한다는 뜻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IRA 정책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라는 거죠. 아니, IRA로 뭐 얼마나 이득을 보길래?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득을 보고 있나요? 이런 이득을 보고 있죠. 국내 배터리 3사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은 올해 IRA 혜택이 본격 반영되면서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IRA를 조금만 수정해도 이 깜짝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3분기 IRA에 따른 AMPC 이게 뭐냐면은 생산세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생산한 거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거죠. 많이 생산하면은 많이 공제해 주고 조금 생산하면은 조금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155억 원을 받았습니다. 3분기에. 그래서 1분기, 2분기가 한 1,000억쯤 되니까 1,000억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게 바로 3분기 생산세액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정도로 세금을 덜 내고 그 덜 낸 거는 이득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MPC는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한 배터리셀 모듈의 일정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IRA 법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을 많이 할수록 보조금을 그만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내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늘어난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국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상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이 보조금이 없어진다. 그럼 2천억 더 내야 되고요.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짓고 있는 공장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향후 전체적으로 약 3조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매년 한 3조 정도씩은 이익을 더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제를 받아서. 근데 IRA가 바꾸거나 또는 IRA가 폐지가 되면은 이 3조 원의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순이익 줄고요. 성장성이 줄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방 압력이 커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나오는 이슈들이 2차 전지를 내리는 이슈들이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예요. 바로 트럼프 리스크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집중할게요. 경기 침체 현실화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경기 침체라는 게 뭡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사람들의 이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돈을 안 쓴다는 소리죠. 돈을 안 쓰면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곧 전기차의 악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나요?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파산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왜 증가하고 있어요?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자를 내다 못 내겠어서 파산한다라는 거죠. 올 들어 미국 대기업 파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미국의 파산 건수는 45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뭐가? 파산이. 뭐 때문에? 금리 인상 때문에 이자를 내다 못 내다 보니까 파산한다라는 거예요. 지난해 전체 건수인 379건도 이미 넘어섰고요. 8월 한 달간 파산 건수가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부터 금리 인상이 거의 맥시멈을 찍은 순간부터 시작해서 파산이 폭증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일부 기업의 차입 비용이 전년 대비 2배, 3배 증가해 기업 재무제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자를 한 100억씩 내다가 갑자기 300억씩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금리가 1%, 2%에서 갑자기 5%, 6%, 7% 솟으니까 말도 안 되게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그냥 파산해버리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 등급 회사채 금리를 나타내는 미국 하이힐드 지수는 연 9%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9%까지도 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있나요?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데 말이 되더라. 2년 전 약 2조 2천억을 연 3.5% 금리에 빌렸던 페코는 올해 연 9% 이자를 내고 있고요. 약 몇 배? 3배 가까이 큰 이자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CNBC는 페코처럼 부채 위험이 큰 기업으로 GM도 위험하다, 월풀, 코카콜라도 위험하다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대기업들도 지금 위험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165%인 GM은 아까 얘기했던 UAW 파업에 따른 위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위기인데 이자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 돈도 더 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가전제품 제조업체 월풀은 부채 비율이 383%입니다. 근데 주택시장 위축이라는 악재도 맞았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전제품 만들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크지 않으면은 가전제품도 같이 안 팔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 미국 파산 기업이 이자를 내다가 파산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리스크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내년에 조금 더 많은 회사채가 만기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진짜 나오겠는데 라는 리스크, 걱정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일각에서는 진짜 회사채 위기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울프 리서치에 따르면 내년 만기되는 미국 기업의 부채는 약 1210조 원으로 올해보다 몇 배, 4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기된 것보다 내년에 4배 더 많은 물량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 못 내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돌려가지고 부채를 못 막거나 이자를 못 내거나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생기면 그냥 파산하는 겁니다. 올해보다 몇 배, 4배 더 많은 파산이 나올 수도 있겠더라. 기업 중 상당수는 이제 대출 만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재융자, 대출을 새로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돈을 돌려막긴 해야 되는데 이자는 너무 높고 대출 상환은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못하다 파산해버리는 거죠. 이미 높은 금리로 기업들은 파산 중이고 실업률 상승 및 리스크 증가 증시에 선반영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기 침체라는 게 이미 선반영이 돼서 전기차 판매량이 줄겠는걸, 전기차 판매량이 내년에는 이제 떨어지겠는걸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그래서 2차 전지가 하락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어떻게 될 거라는 건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UAW, 전미 자동차 노조, 임금 인상 문제는 사실상 어쨌든 해결을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선 악재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원활한 성장, 원활한 이 어떻게 보면은 생산을 위해서라면은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길게 볼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트럼프 리스크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악재 선반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IRA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트럼프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근데 미리 좀 지레 검을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하락에 따른 과한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도 밀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리스크를 좀 과하게 해석한 선반영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반영이라는 거고, 경기 침체는 고금리 유지로 인한 문제로 24년 금리 인하 진행 시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정말 높지만 내년에 금리를 최소 2번은 할 것 같다.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점도표가 나와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지 않더라도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 경기 침체 해소 부분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선반영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더 위험한 게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라는 선반영이고요. 이것 또한 임금 인상이 된다면 이라는 선반영이죠. 그래서 이 선반영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리스크 선반영 하락세가 나오다가 2024년쯤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이건 이미 선반영돼서 빠진 거기 때문에 내년은 아마 저점이 나올 것 같다. 내년에는 2차 전지 기업들의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2차 전지가 너무 지금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얘기했던 결정적인 이유들이 이제 슬슬 2024년 되면서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2차 전지 저점 찍어주는 거 보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전에 오케이 2차 전지 왜 빠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거랑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이랑 관련주까지 정리한 총정리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 아까 얘기했죠.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자료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되고요.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나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모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라고 한다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입력할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냐?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100% 무료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I,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어디서 자료집 받을 수 있나요? 무료로 받고 싶습니다.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8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 공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을 올려놨고요.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도 두 개 다 전부 다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0월 27일, 26일, 25일, 24일, 23일, 20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추천주도 매일매일 확인하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다. 매일매일 무료로 보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관련주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정리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